이번 코너는 빅데이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분석해보는 M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프로그램은 치열한 승자 독식 생존 서바이벌 피해 게임인데요. 전민기 위원이 준비했죠. 네, 당신은 이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피해 게임은 10인의 플레이어가 등장해 최대 상금 3억을 두고 치열한 두뇌 싸움을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이죠. 12부작으로 진행됐던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파이널 매치를 거쳐 3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불공정 게임을 표방하는 독특한 컨셉트로 눈길을 모았지만 아쉽게도 평균 시청률은 1.2%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화제성인데요. 피해 게임은 10주간 지상파 월요일 비드라마 화제성 1위를 차지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시청률에 비해서 높은 화제성을 기록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서 선공개가 됐단 말이죠. 근데 누가 살아남고 다음 회차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알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이 많은 장르일수록 선공개된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분산된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화제성이 훨씬 더 높다. 요거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야기거리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안에서 플레이어 간에 쌓이는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박지민 씨나 덱스처럼 우승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에서 서로 경쟁을 했다가 연대의식도 쌓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플레이어들도 있고 또 지하층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지상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버티면서 드라마를 일궈내는 플레이어들도 있고 시청자 수가 적다 하더라도 일단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충성도 높은 팬이 되어서 이야기거리를 꾸준히 재생산해내고 굉장히 깊게 과몰입하게 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런 지점에서 화제성 하나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은 프로그램이 된 비결이 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런 서바이벌 게임 예능의 어떤 마니아들의 경우에는 어떤 챌린지 자체의 재미, 그래서 어떤 치밀한 두뇌 플레이 이런 것에 더 큰 호응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피해 게임을 보고 그런 기대치가 조금 어긋난다 싶은 사람들은 초반에 약간 이탈을 해서 어떤 시청률은 저조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 소셜 게임이라는 차별화된 포인트가 화제성에는 전 도움이 됐다라고 봐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입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화제성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자극적인 형식 자체가 초반에는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시청층에게 어필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후반으로 갈수록 이들이 이탈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초반에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들이 이미 촬영을 다 끝낸 상태에서 편집이 돼서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개인 SNS를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리뷰에 매회 방송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것들이 또 바이럴 형식으로 온라인상에서 또 화제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 피해 게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소비하는 그런 게 순환 구조가 가능했었고요. 높은 화제성은 아마 본방송 외에 이 SNS에서 이제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벌인 것도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률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낸 원인을 프로그램 내 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피해 게임을 어떻게 봤을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피해 게임 연관 검색어 준비해봤습니다. 월요일, 리얼리티, 피해 왕자, 2천만 원, 기생충, 경력직, 게임 이런 연관어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피해 왕좌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무엇과 관련된 검색어죠? 그 우승자와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해 게임의 플레이어들은 래퍼, 한의사, 전 야구 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매회 새로운 연합과 배신, 또 심리 싸움을 선보이며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17일 공개된 파이널 매치에서 피해 왕좌를 두고 경쟁을 벌인 결과 간발의 차이로 이태균 씨가 우승을 차지했죠. 여기서 피해 게임 인물 검색어를 확인해 보면요. 멋진 두뇌 플레이를 보여준 박지민 씨를 필두로 이나영 씨, 정근우 씨 등 명장면을 남긴 플레이어들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최후의 1인이 된 이태균 씨가 인물 검색어 순위에는 없다는 게 의외인데요. 플레이어들에 대한 이 같은 관심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빅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우승자인 이태균 씨하고 준우승자 최현승 씨가 빠져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외의 결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된 건 프로그램의 시청률과도 저는 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초반에 이제 관심 받았을 때 박지민 씨라든지 이나영 씨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쏠렸던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화제성과 관심의
대한 빅데이터 반응이 좀 초반에 멈춰 있다 보니까 이렇게 후반까지 좀 힘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화제성을 담보하면서 드라마를 이끌고 간 축과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줘서 우승자가 된 이태균 씨와 약간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는 플레이어라고 해서 꼭 드라마의 중심이 되진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상위에 있는 박지민 씨와 이나영 씨가 지상층의 드라마와 지하층의 드라마를 각각 책임져주는 두 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장 독을 많이 품고 한 플레이어가 박지민 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매회 되게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할지 정치적 술수를 통해서 전체 판을 뒤흔들고 이러면서 이 판은 내가 짠다. 덱스가. 내가 만약에 덱스를 떨어뜨리면은 그 다음은 내가 위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덱을 가자. 그렇지.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플레이어는 이태균. 없던 드라마도 만들어내고 이슈를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독을 품고 악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 역할을 정말 훌륭하게 소화해낸 프로그램의 핵심이라서 아마 가장 검색어가 많았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나영 씨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사실 다들 불쌍해하잖아요. 연민하고 공감하다가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지상층에 대한 엄청난 분노와 광기를 쏟아내는 거 보면서 좀 보는 사람들이 공포와 반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다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라고 또 안쓰러워하고 이나영 씨 관련된 드라마는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능적으로 플레이하는 이태균 씨는 사실상 드라마에서 중심이 되기 어려운 반면에 프로그램의 드라마를 책임져준 이 두 사람이 가장 상위권에 있는 건 되게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3위 정근우 씨와 4위 박재일 씨 같은 경우가 정치 게임 구도에서 굉장히 박지민 씨의 정반대편에서 흥미로운 갈등 구도를 만들어냈잖아요. 사실 박지민 씨한테 제일 많이 이용당한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거든요. 덱스가 저한테 형님 지민 누나는 모르겠습니다. 지민이는 내가 믿는다. 명 가라 오늘. 뭐야 끝났어? 미안하다. 와 걸렸다. 배신은 때리되 예의는 차리자고 얘기를 했잖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박지민 씨의 정반대되는 성향이 정치 게임 구도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를 가져오면서 이 전반적인 게임의 어떤 재미를 더 살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2천만 원. 이건 무엇과 관련된 검색어인가요? 네. 피해 게임 2회에 등장한 첫 번째 머니 챌린지죠. 분배 게임과 관련된 키워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인의 플레이어 사이에 숨은 킹과 퀸을 찾아야 하는 이 게임은 마피아 게임과 유사한 룰이었는데요. 플레이어들 사이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 같은 분배 게임에 대한 관심은 언급량 탑3 회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찾아 수식을 완성해야 하는 플레이어들의 두뇌 게임이 펼쳐진 피해 실세가 3위, 피해 저택 속 숨겨진 공간이죠. 지하층의 존재가 드러나며 충격 반전을 선사한 1회 피해 의미가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분배 게임 후 탈락자까지 발표된 2회 피해 연맹이 차지했습니다. 순위에 오른 회차들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보통 이런 서바이벌 게임은 뒤로 갈수록 우승자가 누구일까 이러면서 언급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방송 초반에 몰려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 특이점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초반에 모든 드라마틱한 구성들이 다 몰려 있었잖아요. 그 지하층이라는 가장 큰 이 게임의 반전도 1회부터 드러났고요. 1위를 차지한 2회 같은 경우에는 박지민 씨가 정말 뒤흔든 판을 그 주도해가는 그런 회차였거든요. 또 반면에 어떤 지하층에서는 탈락자들과 함께 연합전선이 구축이 되면서 앞으로의 이야기에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드라마틱한 서사가 언급량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서사에 더해서 이 초반 회차들은 속도감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1회에서는 참가자들 소개하자마자 바로 탈락자를 발생시키고 또 머니 챌린지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 같고요. 무엇보다 피해 게임만의 또 다른 차별점이라는 것을 이 지하층의 존재로 보여줬는데 이제 지상층과 달리 지하층에서는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 서사도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 반영적인 동시에 또 이 생존 게임의 본질과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피해 게임만의 오리지널리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2회는 박지민 씨의 활약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악한 회차죠. 편집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게 초반에 보면은 기존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플레이어들 위주로 인터뷰 같은 것들도 좀 편집이 되어 있어요. 덱스 씨나 최은승 씨처럼 이미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지도를 높이셨던 분, 정근우 씨나 퀸 와사비 씨처럼 자기 본업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진 분, 그렇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시선이 갈 만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박지민 씨가 갑자기 이 수많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가도 다 받을 카드야.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팀을 캐스팅 보트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존재들로 만들면서 이 판 전체를 뒤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는 좀 충격과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짜릿하다라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었던 회차. 그래서 사실 2회의 언급량이 제일 많은 건 되게 당연한 결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언급량 탑3에 등장한 수식 게임, 분배 게임 이외에도 지뢰 게임, 돈벌레 게임 등 총 10개의 흥미로운 챌린지가 펼쳐졌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머니 챌린지가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저는 베스트 게임을 뽑는다면은 전략 수식 게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숫자 카드와 연산 카드를 찾아 수식을 완성해 숫자 37을 만드는 팀 대결입니다. 사실 이 게임의 필승법은 양쪽 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숫자 카드 0을 찾는 팀이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0을 찾아서 막 뛰어다니는 와중에 지상층이 먼저 0을 찾으면서 게임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아무도 예상 못했던 건 이태균 씨가 정말 이를 악물고 수식을 짜서 15 나누기 15 더하기 2016 나누기 24 더하기 217 빼기 203 더하기 11 더하기 11 마이너스 18 나누기 18 버리는 카드 하나 없이 22장을 모두 사용을 해서 결국 37이라는 숫자를 완성을 해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함께 따라온 보람이 있다. 이건 정말 쾌감이 있는 되게 레전드 장면이다라고 감탄할 만한 장면이었거든요. 이겨야 한다는 굉장히 절박한 의지 또 불리한 환경 극복하기 위한 이태균 씨의 치열한 두뇌 플레이가 빛을 발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머니 챌린지에서는 이제 부자 게임 6회에서 했던 부자 게임. 부자 게임은 연도별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원하는 종목의 칩을 베팅해 가장 많은 돈을 획득한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속성을 반영한 그 머니 챌린지의 주제를 제일 압축적으로 보여준 게임이었는데 초반에 남성연합이 허준영 씨한테 칩을 다 몰아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쓸어 담으면서 출발을 했거든요. 또 반면에 지하층은 가진 자본 자체가 적다 보니까 어떤 한 방을 꿈꾸면서 가상화폐에 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어떤 금융시장의 왜곡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지하층이 베팅을 해서 그 개입한 덕분에 박지민 씨가 이제 역전 우승을 하게 됐는데 돈의 힘 외에도 애초에 이런 판 자체를 유리하게 설계하는 또 다른 권력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이 자본시장이 얼마나 불공정한 체제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자 게임이 이제 머니 챌린지 가운데서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볼게요. 경력직인데요. 이건 무엇과 관련된 검색어일까요? 네. 두뇌 심리 서바이벌 예능을 평정한 이상민, 장동민 씨에 대한 검색어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게임 스튜디오에는 5인의 MC가 등장했죠. 이상민, 장동민 씨는 두뇌 서바이벌 예능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는 일명 생존 경력직인데요. 피해 게임에서도 게임과 플레이어들의 심리를 분석하며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은 MC 연관 검색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장동민, 이상민 씨가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피해 게임에서 활약한 5인의 MC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해석을 남긴 인물을 꼽아주신다면요? 박지훈 씨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판을 해설하는 박지훈 씨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게임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상층과 지하층의 어떤 갈등 구도 그리고 지하층에 과연 역전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었다라면 여기에 되게 몰입을 같이 해주면서도 이 전체적인 게임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까지 분석을 해줘 거든요. 9회에 마지막 팀 대결을 할 때 지하층 같은 경우 다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박지윤 씨가 그거를 딱 짚어줬어요. 현 지하층은요. 첫 판에 저도 엄청 타격을 받지 않는데 여기는 갑자기 기운이 확 가라앉아. 어려워졌는데요. 이러면서 또 심리적으로 밀리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런 위축된 심리가 이 게임에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박지윤 씨가 예측을 한 거죠. 피해 게임 자체가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다라는 어떤 속성을 꿰뚫어 본 박지윤 씨의 활약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민 씨가 눈에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특히 위기에 처한 플레이어들의 어떤 심리를 잘 짚어서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갈 때 가장 지하층 생활을 오래 했던 이나영 씨가 모든 집기들을 다 이제 버리고 그럼 이태규 씨와 정근호 씨가 저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제 올라가면 제가 물론 다 신경 안 쓸 거다. 저도요. 그런데 이상민 씨가 나는 솔직히 저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간다라면서 자기가 저렇게 움직이는 거를 싫어하는 걸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출 수가 없고.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야. 이상민 씨가 너무 자기 마음 얘기하듯이 얘기를 해줘서 저도 처음에 약간 저거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정근호 씨 같은 마음이다가 이상민 씨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 간다. 이런 입장이 됐거든요. 또 이렇게 정서를 짚어서 이해를 도와주는 동시에 지금 이나영 씨 너무 위험하다. 지상층으로 올라온 지 하루 만에 탈락할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라고 딱 짚어서 얘기했고 정확하게 그 분석대로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상민 씨의 어떤 그 통찰이 좀 빛나는 회차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MC 연관어 순위엔 들지 못한 슈카의 활약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주식이나 최근에 경제 크리에이터로 맹활약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제가 이제 가장 재밌게 봤던 전략 수식 게임이나 부자 게임에서의 역할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은 동질성이 굉장히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부동산과 현물은 정보권을 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고 동질성이 약한 거에 정보를 사야죠. 대표적으로 주식 그리고 가상화폐. 게임을 좀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피해 게임을 꾸준히 지켜본 시청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 긍부정 감성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 배신, 충격, 짜다 등 머니 챌린지와 관련된 부정 감성어도 존재했지만 재밌다, 주목, 즐기다, 활약, 감탄 등 플레이어들만의 게임 필승법을 지켜본 목소리들이 긍정 감성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피해 게임이 시즌2로 돌아온다면 어떤 감성어의 바탕을 두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긍정 감성어 중에서 이제 눈길을 끌다 이 단어가 좀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눈길을 끌 만한 특이한 구석, 신선한 구석이 있어야 시청자들이 눈길을 주게 마련인데 그게 이 프로그램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어떤 웹 예능의 문법을 끌어와서 이게 웹에서 이미 히트친 건데 그대로 가져오냐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지상파에 옮겨오면서 지상파 특유의 어떤 사회적인 분석의 시선을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뚜렷한 차별점을 만들어냈다라고 보고요. 저는 시즌2가 만들어진다면 게임 자체의 재미도 중요하지만 소셜 게임이라는 어떤 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또 나타내주는 그런 챌린지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치밀한 심리전의 요소가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패널도 역시 기존의 서바이벌 게임 예능으로만 이 프로그램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줄 수 있는 그런 패널들도 저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정 감성어 비합리적과 실패를 뽑았는데요. 이 웹 예능 형태를 이제 지상파로 끌어오면서 비속어와 욕설이 좀 난무하고 플레이어들의 어떤 감정과 갈등을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게임 설계를 했거든요. 이것이 지상파와 어울리는지 또 나아가서 MBC의 정체성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긍정 감성어는 재밌다, 즐기다를 꼽았는데 재미가 발생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상층과 지하층이 나눠지고 거기서 대결을 하고 또 각기 단결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탈락자들이 이제 지하층으로 내려가서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단결하는 모습 같은 거는 기존의 서바이벌 예능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도 했고 그러한 반전에서 나오는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어요. 이게 시즌2로 간다면 사실 이 반전을 또 다시 쓸 수는 없잖아요. 시즌1에서 지하층과 같은 그런 반전의 요소를 어떻게 설계해낼 것인가 또한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정 감성어가 과연 이게 안 좋은 시그널일까는 좀 의문이긴 해요. 이게 얼핏 보면은 되게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생각해 보면은 이 프로그램 내부 안에 있었던 줄거리를 설명하는 키워드로도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반전으로 인한 충격, 팀원들 사이의 배신으로 인한 분노. 결국에는 이만큼 이 스토리라인을 사람들이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일단 보기 시작하면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사에 과몰입해서 충분히 즐겼다라는 거 오히려 반증하는 증거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시즌2가 좀 돌아온다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지하층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존의 룰을 몰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처절한 드라마 같은 거는 다시 나오기 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을 보완하는 룰이 좀 필요할 것이고 완전히 새로운 룰을 갖추게 된다면 이게 과연 피해 게임 시즌 2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게임의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룰 고안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나온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서 더욱 큰 재미와 반전을 지닌 시즌2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